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일 최백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연휴가 끝난 뒤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일찍 귀경하는 바람에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휴 중에 뭐 좀 조용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아니면 그 예상을 벗어나서 조용하리라는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일 오전 어저께죠.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올려서 그동안의 자기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좌관한테 아들 부대에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낸 것, 이게 이제 그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죠. 그건 뭐 이미 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좌관에 대해서 지시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시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게 이제 뭐냐면 6월 이 보좌관에 대해서 지원장교님 해가지고 전화번호 010 얼마를 알려준 것은 6월 21일입니다. 2017년. 그런데 실제 6월 14일에도 보좌관이 그 연락장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6월 14일에도 보좌관이 지원장교하고 통화를 했고 이미 아는 사이다. 그래서 21일 날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을 지시라고 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가적 표현으로 보는데 무엇을 하면 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시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참 묘한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와 보좌관 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거기서 뭐 야 이것 좀 이렇게 해 저것 좀 저렇게 해 하는데 무슨 법률적 근거? 따질 게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뭐 국회법이나 정당법이나 뭐 그런데 보좌관이 대표의 지시를 받는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시를 할 때 이건 지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응? 뭐 최 보좌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 보좌관 그리고 지원장교 전화번호 적어주면 거기다 전화해서 뭐 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시다 아니다 거기다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위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그걸 받는 사람도 다 지시라고 받아들인다. 거기에 따로 무슨 근거 따지지 않는다. 근거라고 한다면 그거야 이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뭐 무슨 그런 거 국회법 뭐 이런 게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좌관이 지원장교 전화번호 적었는데 그러면 뭐 아니 보좌관이 아니죠. 대표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한테 알려줬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보좌관이 뭐 다른 짓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참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그걸 지시라고 볼 근거가 없다? 글쎄요. 그건 명확한 지시죠. 아마 검찰도 그렇게 봤을 것이고요. 전화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봤을 텐데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들의 병가 연가 뭐 이런 문제인데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이걸 보면 명백하게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 병가연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가 1차 병가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3일까지가 2차 병가입니다. 그런데 6월 21일 날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그 추미애 당시 대표가 최 보좌관한테 전번을 알려주고 지원장교님한테 전화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전화했더니 지원장교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병가를 2차 병가를 3차 병가로 연장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글쎄 그거 워낙 예외적 상황이라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보좌관이 그 지원장교한테 검토를 해서 서일병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예외적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은 그동안에 없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의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의 중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중대장이 이거 예외적 상황인데요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검토합니까? 저희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그런 검토 없습니다. 중대장이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그 전에 지원반장 그러니까 상사가 한번 안 된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중대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청탁? 저는 청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압력이죠. 집권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집권당 대표였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로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지원반장이 이미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개인 휴가 써.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중대장이 그거 예외적 상황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못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러면 이게 압력이 아니고 뭐가 압력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런 게 성립할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이 병가와 연가가 모두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아들이 아니라도 이런 것을 당연히 보장받는 것일까요? 그거는 당시 그 군대 내에 있던 같은 동료들의 카카오톡 그 내용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추미애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카카오톡을 거기다가 그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거 그거 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추미애라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일이 군대 내에서 그 편하다는 카투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홀로 우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참 독특한 일이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병가 연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안의 본질은 휴가 미복귀다. 탈영이 있었느냐, 군무 이탈, 이제 법률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본질인데 누구나 다 병가 연장할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또 쭉 그 페이스북 글에 보면 이런 거 있더군요. 자기 아들은 그때 실밥은 뽑았지만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 수술했죠. 무릎 수술. 이 무릎 수술 한 사람들이 다 웃을 일입니다. 무릎 수술하고요. 실밥까지 다 뽑았잖아요. 그런 상태면 충분히 걸을 수 있고요. 이건 또 걷지 않아도 자기가 전화해서 휴가 연장 여부 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엄마의 보좌관한테 시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병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기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무 민생 현안에 집중코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에도 국민 마음을 편치 않게 몰아가는 작금 상황을 보며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됐다. 그러면서 연휴 중인 2일, 어제죠. 어제 글을 올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최근 대정부 질문이나 예결위까지 합쳐서 최소 28번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한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이게 거짓말 프레임으로 뭐 엉뚱하게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거짓말 프레임 없습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거짓말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정의를 다루는 장관입니다. 그런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 주장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몰아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최소 28번을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한 우기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 라인 누가 짰습니까? 본인이 짰죠.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서울 동부지검장을 올해 1월 초에 그 본인 사건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 배당을 하니까 동부지검장을 곧바로 1월 중순에, 실제 근무는 2월 초부터 했지만 1월 중순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 및 영전시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이 승진 및 영전한 사례가요. 서울 동부지검은 원래 동부지청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지검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0명이 훨씬 넘는 동부지검장이 거기를 거쳐갔는데, 동부지검장은 대부분 은퇴 케이스입니다. 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뭐 대개 그렇게 됐는데, 몇몇 다섯 손가락 안으로 꼽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그 사람이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이걸 처음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장입니다. 승진 및 영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 후임으로 갔던 조기영 검사가 4월 달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및 영전을 합니다. 이게 그 인사권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검 형사부장을, 김관정 형사부장을, 지금 그게 추미애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을 내서 그 사람이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그래 놓고 거기서 무혐의 됐으니까 나 떳떳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견강부회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 무혐의 됐다 그러니까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당시 옆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당시에 대단한 공익 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부풀렸고 결국은 임기 시작과 함께 형사사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도 뻔했지만 피고발인이 된 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라는 굴레에 갇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수사를 묵묵히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당시 옆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당직사병은요, 일개 중대에서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면 너무 자주 당직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개 이런 카투사의 경우에는 몇 개 중대가 이렇게 합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이 아니고요, 그 중대를 관할하는 당직사병입니다. 이건 당직의 개념을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는 주장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장을 해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중대를 관할하는 당직사병입니다. 당직은 원래 그렇게 섭니다. 몇 개 소대나 중대나 이런 걸 통틀어서 당직사병 하나 있고 당직사관, 그건 이제 장교죠. 당직사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옆 중대에 근무했으니까 우리 중대 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대까지를 같이 관할하는 당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조차 이거 벌써 세 번째쯤 주장하는 건데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 이래서 국민일보를 보니까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라는 추미애 분석 기사가 나왔다고요. 제가 보기에,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제가 보기엔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 참 이 사람 독특하다라고 해서 뭔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 사례를 들어가면서 추미애가 왜 이런 사람이냐, 원래 이런 사람이냐, 최근에만 이러냐,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놨는데 거기에 대체적인 결론은 원래 이런 사람이답니다. 원래 이런 사람. 거기는 뭐 이제 당직자들 코멘트나 뭐 이런 걸 쭉 달아놨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자기의 소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설령 잘못됐을지라도 남한테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과거 사례를 들어서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사과를 한 케이스 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일. 그리고 그거에 사죄한다고 그러면서 뭐 삼보일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완벽한 궁지에 몰리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 그러면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성격이 왜 그럴까?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게 다수입니다. 저희도 저희 연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친구들 통해서 이리저리 친구의 친구고 뭐 이러니까 서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 대 뭐 정치인의 관계로도 저는 뭐 사실 크게 상대해 볼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추미애 장관보다 훨씬 좀 한 세대쯤 위에 있는 정치인들을 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보면 추미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국민일보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원래 기세로 눌러야 한다라는 본인의 판단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주변의 분석도 있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분석이 대종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거의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국민일보 기사의 대체적인 기류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이런 스타일, 본인의 그 세계에 빠져서 뭔가를 계속 우기고 주장하고, 좋게 말하면 소신, 나쁘게 말하면 아집, 이런 것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추미애 장관이 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대중정치인으로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